그 사람 그냥 친구라기엔 자꾸 생각이 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말도 잘 통하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 그건 단지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래된 감정의 공백이 드러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와 중년 감정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장은희 상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줌마들이 처음에는 친구하자고 하면서 결국 성관계를 하는 9가지 심리적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심코 넘겼던 순간들 속에 숨어있는 감정의 흐름, 여러분의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다가 친구에서 남자로 바뀐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특히 중년이 넘어가면 주변의 시선보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인 고립감이 깊어지기도 하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누군가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기회가 줄어들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 여사는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 온 남사친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옛 추억을 떠올리며 웃고 떠드는 사이였지만 점차 그와의 만남이 기다려지고 연락이 오지 않으면 허전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해요. 그냥 친구일 뿐인데 왜 이렇게 기대하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즈음엔 이미 그 남성은 친구가 아니라 정서적인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감정을 나눌 대상이 없을 때 익숙한 누군가와 자주 소통하게 되면 그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외로워서 연락한 것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문이 열리고 친구라는 관계는 어느새 이성적인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변화가 결코 급작스럽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대와 자주 통화하고 사소한 고민도 나누며 작은 위로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은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정서적 의지가 쌓이면 결국 이성으로서의 관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냥 만나면 편해라는 말들 속에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과 그로 인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그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특별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나 자신에게 먼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고 친구에서 남자로 바뀌는 건 순간의 선택이 아닌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2. 집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스킨십 욕구를 풀고 싶어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이성과의 관계는 편안하지만 그만큼 익숙함 속에서 정서적, 신체적 거리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스킨십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무관심한 공존이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애정 표현이 줄어들면 마음 한켠에는 작지만 분명한 허전함이 쌓이게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57세 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손 한번 잡는 것도 어색한데 누군가와 우연히 손이 닿았을 때 이상하게 따뜻하더라고요. 윤 씨는 한 지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계단에서 중심을 잃고 잠시 팔을 잡힌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킨십이라는 감각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했다는 거죠. 스킨십은 단순한 신체 접촉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 안정감, 그리고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집안에서 표현되지 않는 애정은 바깥에서 무심코 받은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한 접촉에 불과했지만 그 따뜻함이 반복되면 마음은 금세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어떤 방식으로든 출구를 찾으려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도 애정과 스킨십에 대한 갈망은 무의식 중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친구라는 관계는 경계를 낮추기 쉽기 때문에
부담 없이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등의 자연스러운 접촉이 오히려 큰 감정의 진폭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운 적 없으셨나요? 스킨십은 단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연결이 결핍될 때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하죠. 가볍게 시작된 접촉이 감정을 흔들고 그 감정이 쌓이면 결국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는 애초에 친구로만 생각했던 관계 이상의 감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3. 편하게 지내자 말하면서 은근히 경계를 허문다. 우리 그냥 편하게 지내자. 이 말은 겉보기에는 아무 부담 없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신호와 감정의 움직임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 사람들은 격식보다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이 편안함이라는 단어는 종종 관계의 경계를 허무는 시작점이 되기도 하죠. 부산에 사는 50대 후반의 정 씨는 한 지인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도 함께하고 가끔씩 술도 마시며 부담 없는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대가 편하게 대해도 되지 라는 말을 건넨 뒤로 사소한 스킨십이 조금씩 늘어나고 농담 속에 슬쩍 이성적인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낌 없이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황을 기대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편하게 지내자는 말 뒤에는 신체적, 정서적 경계에 대한 묵인과 동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반복되며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나를 더 가까이 두고 싶다는 무언의 요청이기도 한 거죠. 중년의 인간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랜 사회생활과 경험을 통해 말보다 뉘앙스, 행동, 분위기를 더 잘 읽게 되기 때문에 한마디 말에 담긴 의도를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우리끼린 이런 말해도 괜찮잖아. 나도 너한테만 이런 얘기한다 같은 표현으로 이어지면 이미 경계선은 흐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편하게 지내자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이 정말 말 그대로의 편안함이었는지 아니면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었는지 되돌아보신 적 있나요? 이러한 대화 속 은근한 표현들은 관계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며 결국 감정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편안함이란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친밀함은 어느 순간 친구라는 명분을 넘어선 감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4. 대화 속 농담이 점점 야한 수위로 올라간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보다 말 속에 숨어있는 뉘앙스가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성 간의 대화에서 농담이라는 이름 아래 주고받는 말들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서 감정의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5세 이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친구와 톡을 주고받다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졌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로 시작되던 대화가 점점 요즘은 혼자 자면 좀 춥지? 같은 문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상대는 장난처럼 말했지만 이 씨는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오래 남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가벼운 농담은 때때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는 수단이 됩니다. 처음엔 웃고 넘기지만 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웃음과 당혹감이 섞인 반응이 반복되면 서로 간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지게 되죠. 특히 중년 이후에는 솔직한 표현이 조심스럽다 보니 농담이라는 포장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내비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이야라는 말 한마디로 진심을 숨기고 동시에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대화 중에 예상치 못한 농담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상대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셨나요? 문제는 이런 농담이 반복되면 감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성적인 긴장감도 커집니다. 처음엔 웃기 위해 시작된 말이지만 나중엔 웃음 뒤에 감정이 남게 되는 것이죠. 친구 사이의 농담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야한 뉘앙스를 포함한 농담은 관계의 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은 장난일지 몰라도 마음은 진심을 향해 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
친구라는 명분으로 자주 만나며 자연스럽게 침대까지 이어진다. 중년의 살 속에서 친구라는 말은 언제나 안전한 울타리처럼 들립니다. 그냥 친구야라는 말 한마디면 어떤 만남도 특별할 것 없고 의심받을 일도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명분이 반복되는 만남의 이유가 되고 그 만남이 점점 개인적인 시간으로 깊어질 때 관계의 성격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4세 박 여사님은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남성 지인과 몇 차례 식사를 함께 하며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죠.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영화도 한 편 볼까? 잠깐 쉬었다 갈래? 하는 제안이 어색하지 않게 다가왔고 결국 서로의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친구라는 명분은 관계의 문턱을 낮춰주지만 그 문턱을 넘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볍게 다가옵니다. 잦은 만남은 익숙함을 만들고 익숙함은 경계를 무디게 만듭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정서적 결핍을 느끼고 있는 시기라면 이 익숙함은 곧 신뢰로 착각되기도 하죠. 한두 번의 만남은 그저 식사로 끝나지만 서로의 공간을 오가게 되면 대화의 주제와 분위기는 더 깊고 사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종종 신체적인 접촉으로 이어지며 결국 침대라는 마지막 공간까지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냥 친구니까 괜찮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느 순간 더 깊어진 적 있으셨나요? 그저 편한 친구였던 사람이 어느 날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감정은 그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성 간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만남과 정서적 공유는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친구라는 명분은 때로는 마음의 안전장치이지만 동시에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남편에게는 말 못할 비밀을 공유하며 심리적 유대가 강해진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비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중년이 지나며 겪는 내면의 갈등이나 정서적인 흔들림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에게조차 털어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연히 만나게 된 누군가에게 작은 비밀을 나누게 되면 그 순간부터 관계의 결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김 씨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감에 시달리던 시기에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고민을 들어주는 고마운 친구였지만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조금씩 말하게 되면서 이 사람한테는 말해도 괜찮다는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는 털어놓을 수 없었던 속마음을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꺼내게 되었고 어느새 이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는 감정까지 느끼게 되었다고 하죠. 이처럼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공유한 순간 관계는 깊어집니다. 단순한 대화 이상의 심리적 유대가 형성되며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히 비밀이라는 건 감정을 더 끈끈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 일종의 공범의식을 만들고 그 공범의식은 신뢰와 친밀감을 더 빠르게 성장시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경계심을 늦추기 쉽습니다. 나는 단지 편한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감정의 무게는 점점 깊어지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에게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안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때 느꼈던 편안함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은 시간이 지나며 감정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심리적 유대는 단단한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때로 예상치 못한 관계의 깊이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7. 술자리나 여행 같은 상황에서 감정을 못 숨긴다. 어떤 관계든 평소에는 일정한 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면 평소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특히 술자리나 여행 같은 상황은 그런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대전에서 혼자 지내는 60세 안 씨는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남성과 자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둘은 친구라는 명분으로 함께 술자리를 몇 차례 갖게 되었고 어느 날엔 단체 여행까지 떠나게 되었죠.
낯선 곳, 낯선 분위기에서 마주한 둘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과 말투를 느꼈다고 합니다. 평소엔 조심스러웠던 말들이 그날 밤에는 조금 더 직접적이었고 무심코 건넨 손길 하나에 감정의 균형이 무너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술은 사람의 긴장을 풀고 말과 행동의 역과 장치를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마음속에 감춰뒀던 감정이 무심코 드러나기도 하죠. 거기에 익숙한 공간이 아닌 낯선 환경, 예를 들면 여행지의 조용한 밤이 더해지면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평소보다 감정이 격해졌던 술자리나 혼자 있기 싫어 떠났던 여행에서 누군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은 마음속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감정 표현에 더 솔직해지고 싶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정한 분위기에서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정이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술자리나 여행이 감정의 전환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오가는 말과 눈빛, 우연한 스킨십은 이성 간 감정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곤 하죠. 그리고 그 계기를 지나면 친구라는 테두리는 더 이상 같은 의미로 남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 한 번쯤은 괜찮다는 합리화를 스스로 만든다. 사람의 마음은 참 복잡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지, 누가 상처받을지 알고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가면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설득은 아주 조용하고도 논리적인 말로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58세 조 여사는 오랜 시간 외로움을 느끼며 지내다 지인으로 알게 된 한 남성과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동무였고 큰 기대 없이 지냈지만 그가 보낸 한 문자가 마음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유난히 보고 싶어요. 이 짧은 문장 하나에 조 여사는 한참을 고민했다고 해요. 그러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이 정도쯤은 괜찮지 않을까? 누구에게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감정에 기댄 합리화를 만들어내기 쉽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야. 나만 참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단 한 번뿐인데 괜찮겠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경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말들입니다. 이런 합리화는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그 후의 감정까지 책임지진 못합니다. 처음엔 단 한 번이라는 생각이었지만 한 번을 허용하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점점 쉬워집니다. 결국 마음은 점점 그 관계에 기대게 되고 스스로 세웠던 기준은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한 번쯤은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 본 적이요. 중년 이후의 삶은 정서적인 갈증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친밀감에 더욱 쉽게 흔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지금 이 선택을 왜 하려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합리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감정을 잠시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결국 남는 건 혼란과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괜찮은지 아닌지는 감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9. 결국 진짜 원하는 건 친구가 아니라 남자의 품이다. 처음에는 그저 말이 잘 통하고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가웠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중년 이후 이런 감정의 변화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솔직해진 감정, 더 진지한 외로움이 본심을 드러내는 시기이기도 하죠. 경기도에 사는 56세 여성 정 씨는 평소 고민을 나누던 지인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친구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의 따뜻한 말투, 다정한 눈빛, 그리고 작은 배려가 자꾸 마음을 흔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바라는 건 그냥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아니야. 마음 놓고 기대고 안길 수 있는 남자의 온기야. 이처럼 친구라는 명분은 처음 관계를 시작할 때의 가면일 뿐, 그 뒤에 숨어 있는 건 사실 더 깊은 갈망입니다.
친구는 말동무일 수 있지만 외로운 밤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친구는 함께 웃어줄 수 있지만 진심 어린 포옹으로 마음을 감싸주진 않죠. 감정을 인정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감정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이는 감정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삶의 무게만큼 더 간절해지는 것이 정서적 연결이고 신체적 따뜻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계신가요? 단지 편한 친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고 계시진 않나요? 중년 이후의 삶은 솔직함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감정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 때로는 친구라는 말로 감정을 숨기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용기가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말동무가 아니라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존재, 남자의 품인지도 모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호감과 외로움, 신뢰와 갈망이 얽히며 생각보다 쉽게 경계가 무너지기도 하죠. 친구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만남이 어느새 감정의 파도가 되어 다가오는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지 모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단지 관계의 결과만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나 스스로 얼마나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 안의 정직함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무조건 따르지도 않으면서 나의 진심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6 하나만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공감을 만들어줍니다.